베이비 부머,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충격적인 현실 공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요즘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에만 의지해도 될까? 흔히들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매우 낙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의지하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현실은 꽤나 냉혹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고액연금 수령자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가입기간, 납입액,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이 자가라면 다행이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가 소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요즘 생활비, 건강관리비,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하면 빠듯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노년기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니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건강할 때는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베테랑을 내보내고 젊은 인력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죠. 결국 은퇴 후에도 꾸준한 추가 소득이 없다면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산 관리와 재테크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와 재테크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과거 경제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 개혁 정말 필요한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고 납입자와 수급자의 비율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연금의 수급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젊은 세대는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연금 납부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거나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수급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과 제2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 그래서 요즘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인연금과 제2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금 분산 전략을 통해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만큼 개인적인 연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정리하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하고 자산을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득 창출 방안을 찾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생활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노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재취업. 은퇴 후 재취업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이나 정규직에서의 재취업이 어렵다면 계약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단지 소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의미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 및 프리랜서.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 형태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험과 기술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강의, 저술 활동 등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죠. 다만 자영업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2. 금융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금융자산관리는 노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안전자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낮은 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ETF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를 테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므로 배당주나 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배당 수익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정기적인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고배당 주식이나 채권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은퇴 후에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의 중요성. 의료비와 생활비 대비.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약값 등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활용. 국민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실손보험이나 추가적인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우울증이나 고독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주거 문제 해결하기 자가냐, 전세냐? 주거 문제 역시 은퇴 후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만약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거비 부담은 적을 수 있지만 대출이 남아있거나 주택 관리비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이럴 때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의 단점도 존재하니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또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노후 맞춤형 주거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지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은퇴 후 삶의 질, 돈만이 답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이 결국에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세요.